이 영상을 보시면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적어도 연고대, 유니스트, 지스트까지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최근 이 길에서 대학원 영상에 온전히 집중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일로 상담 문의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영상만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학원 진학 A부터 Z까지 시리즈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멘토로 참여하게 되셨죠? 대학원에 가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10일 후에는 대학원 인턴이 여러분들이 확정이 이미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대학원 준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 분야 선정, 연구실 선택, 교수님과의 컨택, 면담, 인턴, 입학 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분야 선정은 사실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구 분야를 한번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연구 분야와 관련된 일을 향후에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 관련된 연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산업에 수요가 없는 연구 분야를 선택했을 때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셨다고 하셨죠. 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에서 코드 이상 탐지 분야로 연구 석사를 끝마쳤는데요. 제가 취업하는 것을 도와줬었는데 그때 삼성, 현대차, SK 등 다양한 대기업들의 직무 기술서들을 정말 많이 살펴봤는데 당시에 코드 이상 탐지 분야와 관련된 취업 공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1년 동안 취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네, 취업뿐만 아니라 박사를 받은 후에 포닥이나 정치련 연구직 자리를 구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 졸업할 시기에 이런 연구 분야를 잘 고르는 것은 어렵죠. 무엇보다 유망한 분야는 현재 인기가 있을 확률이 높고 애초에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사회가 워낙 급변하다 보니 유망한 분야를 맞추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노력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 시절에 본인이 좋아하던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먼저 탐색하세요. 반대로 만약에 좋아하는 분야가 없다면 본인이 정말 하기 싫어했던 분야가 있었을 텐데 그것은 일단 제외해두고 나머지는 열어두되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유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고전적이거나 수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부 시절에 만약에 그게 확실히 보인다면 물론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확실히 보인다면 높은 확률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방법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학부 교수님을 꼭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 등록금 냈잖아요. 이런저런 컨설팅을 받기보다 해당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셨던 교수님께 면담을 하면서 해당 분야의 연구실을 소개받기도 하고 또 해당 분야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가 연구 분야를 정했다면 그 연구 분야에 관련된 교수님을 뵙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는 산업 수요를 통해서 검증해 보는 겁니다. 물론 미래의 수요를 현재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 수요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기업들이 인재 채용을 위해서 발간하는 JD, Job Description을 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회사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면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가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기 있는 연구실을 보는 거예요.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연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요즘 GPT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옛날보다 훨씬 쉽게 트렌디한 연구 분야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JD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특히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난 취업이 아니야 이러면서 잘 안 보시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의 연구개발 직무 JD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자, 먼저 JD를 같이 보기 전에 두 가지 여러분들의 좀 카테고리를 좀 분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확실히 가고 싶은 연구 분야가 있으신 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 분야가 아직 불분명하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잘하는 걸 하고 싶겠죠. 사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내 대기업들의 JD를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국내 대기업 JD는 산업 수요를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JD는 정확한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잡는데 특히 지금 연구 분야가 없는 분들 방향성을 잡는데 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LG, 뭐 네이버,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반 사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수백 개의 중견 중소 협력사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대기업 JD에서 나오는 기술 연구 키워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 산업의 방향을 또 반영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연구 분야로 연구를 해두면 나중에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연구, 산업군으로 진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제 뭐 JD가 정확한 미래 예측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년 뒤, 5년 뒤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기술 트렌드를 갑자기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들도 뭐 자율주행, 제어, 로봇, 광학습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 인력들을 채용한다는 거는 2년 후, 5년 후를 미리 대비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키워드를 정하고 기술을 파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는 지금도 필요하고 5년 뒤에도 조금씩 발전해서 여전히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어떤 조사를 하는데 좋은 근거 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JD를 어떻게 보냐 같이 한번 볼 건데, 내가 연구 분야를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여러분들이 JD 기반으로 역으로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를 설계하는 것에 레퍼런스를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직무 기술도 한번 볼 건데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이 있다면, 자동차 산업이라면 현대자동차, 배터리면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정해서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제일 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직무 소개라는 란이 있어요. 각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직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 GPT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 서칭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활용을 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번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공학이나 산업공학, 뭐 전자공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좀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고, 뭐 사업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부만 보지 마시고 다양한 사업부들을 다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AI 센터가 좀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AI 센터로 저는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아젠다가 있어요. 아젠다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특히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학부 때 자기가 연구했던 또는 프로젝트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학부 수업 시간에서도 공부했던 실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가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로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제 전자공학에서 반도체 수율,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케줄링을 해봤다, 그리고 꽤 할만했고 괜찮았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좀 끌리겠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이쪽 분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선택을 했으면 연구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GPT에서 OS 기반으로 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 다른 AI 툴을 활용해도 좋은데, 빠르게 검색을 가능하니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정 교수님, 뭐 박명주 교수님, 홍순도 교수님이 핵심 연구 키워드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또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는지는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연구실들은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취업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산업 과제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역설계를 하시면 JD를 먼저 보시고 산업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 산업의 수요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실을 찾고 이 연구 분야로 진출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연구 분야를 결정함에 있어서 좋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업 그리고 직무를 먼저 선택하시고 역설계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연구실 선택입니다. 자, 연구실이 상위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제 졸업 후의 네임밸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연구비나 연구 환경이 좋을 확률이 당연히 더 높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위 대학원의 좋은 연구실은 경쟁이 빡세서 가기 어렵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사실 입학처가 뽑기 때문에 이성적이면 어디, 저성적이면 어디 촘촘하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원은 교수님께서 직접 뽑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리지 않고 많이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찾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좋아 보이는 연구실은 사실 남에게도 좋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합격 확률을 10%라고 가정하면 그 얘기는 10곳만 지원하면 한 곳은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자질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연구실을 몇 개만 알아보고 나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그 연구실이 지난 학기나 작년에 사람을 많이 뽑아서 이번 학기 티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이다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많이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가법부터 쭉 내려오면서 좋은 연구실 찾아서 최소 5, 6개, 많게는 10개까지도 리스트업 하는 것을 꼭 목표로 잡으세요. 물론 원하는 연구실 고르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꼭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연구실 찾아봅시다. 핵심 요소는 연구 분야가 나와 맞는지, 그리고 연구 실적이 어떠한지, 졸업 후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교수님 인품은 어떠신지, 그다음에 연구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연구 분야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일단 같아야겠죠. 논문 리스트를 통해서 연구 분야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를 통해서 이 연구 분야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따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리스트, 알룸나이를 통해서 졸업 후 어디에 취업하셨는지, 또 교수 임용은 어디에 됐는지, 정출연은 어디에 갔는지 등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룸나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알룸나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는 박사과정 연계 진학률이에요. 이제 석사로 2년을 하고 나서 박사과정으로 진학한다는 건 이 연구실이 4년을 더 할 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연계 진학률이 높은 연구실 치고 연구 환경이 나쁘거나 연구 실적이 나쁘거나 교수님 인품이 안 좋거나 이럴 확률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해외 저널에 매년 꾸준하게 게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과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결국 인건비는 연구과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지를 연구과제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연구과제가 너무 적다면 나중에 교수님과의 면접이나 아니면 연구실 사람들에게 한 번씩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실 사진이 화목한지 아니면 마지못해 찍는지 이런 걸 가지고도 교수님 인품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100%는 아니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한번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이제 들어가야겠죠. 산업공학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연구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연구실 비전이 있고, 그리고 주요 연구 분야가 정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졸업 후 주요 진로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연구실이 이렇게 다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연구 분야가 같은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특히 저런 정보가 좀 부족하다 하면 여기서 이제 저널 페이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어렵고, 특히 이 분야를 잘 안다 그럼 하나하나 확인하셔도 되고, 보통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긁어서 GPT나 제미나이나 요약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연구 실적을 요약할 수 있는데, 연구실을 요약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내가 희망하면 여기 지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이런 연구를 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알룸나이, 제일 중요한 알룸나이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연구실에서 졸업하는 분들과 커리어가 크게 다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야 되는데, 보면 반도체는 다른 연구실보다는 좀 덜 가는 것 같고 IT 기업 중심으로 많이 취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교수 임용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연구실 하나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실 같고요. 여기 보면 사실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석사에서 박사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연계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만으로 사실 이거 하나면 사실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의 연구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교수님의 인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좋은 연구실 찾을 때 봐야 되는 요소들이 한 번에 평가될 수 있는 주요 지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좋은 연구실이고, 자기 연구 분야와 같으면 충분히 진학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이 연구실 리스트업을 하실 때 상위 대학원 괜찮은 연구실인데도 인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융합대학원 같은 곳인데요. 인기학과에 입학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텍 인공지능학과, 카이스트 전자과 이런 학과들에 입학하여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학점 또는 인상적인 연구 경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인기 분야의 연구를 하면서도 상위 대학원 진학과 함께 도전적인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과나 전자공학, 자동차공학 계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는 연구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전공이 아니더라도 서울대 스마트 도시공학이라는 융합학과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융합대학원들은 대체로 일반 대학원보다 입학이 수월합니다. 무엇보다 뛰어난 교수님들로 꾸려지고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대학원들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대학원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융합대학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연구실 리스트업 하는 것까지 다뤄봤고요. 이후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컨택하고 할 수 있다면 인턴십까지 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택, CV, 우수성 입증 자료, 메일 쓰는 법, 인턴십을 따내는 방법, 인턴십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든 내년이든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를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년간의 많은 상담으로 쌓인 데이터와 SPK 출신 멘토들과 함께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멘토로 참여하게 되셨죠? 네, 사실 대학원에 가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대학원에 어쩌다 보니 물 흐르듯 이렇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더 알아볼 걸. 어느 곳이 있는지 내가 좀 선택지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마음에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작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꼭 같이 참여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1기를 모집하는데 대학원 준비하면서 10일 동안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저희가 설계한 커리큘럼들을 따라오기만 한다면 대학원 진학을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대학원을 준비할 때 꽤 긴 과정의 레이스를 밟게 되는데요. 혼자 준비하게 됐을 때 삐걱해서 아예 6개월 또 1년 밀리는 경우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함께 미리 준비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좋은 연구실에 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0일 후에는 대학원 인턴이 여러분들이 확정이 이미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기는 6월 30일에 시작할 계획인데 많은 분들이 비용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되어 있으니까요. 아래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융합대학원들이 꿀이 아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몰려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사실 여기는 빨리, 잘 모르니까. 빨리 하는 사람들이 좋은 거지. 가이드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진짜 저도 입학 전에 인터넷에 있는 모든 걸 다 읽어봤다니까.